테스토스테론을 올려서 자신감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이분만이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 네, 이게 바로 뭐냐면 자신감 있는 자세를 취하게 만듭니다. 딱 일어나서 양발을 딱 벌리고 정면을 바라보고 활짝 웃으면서 허리에다가 어깨를 딱 펴고서 딱 잡고서 2분 정도 기다렸을 때 테스토스테론 레벨이 한 19%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요, 여러분들 되게 기다렸던 내용인데 건강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보통 건강 얘기가 아니에요. 건강도 사실은 근본을 깨닫고 공부하고 그래서 일상에서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근본에서 해결할 수 있다. 실천 방안까지 항상 제시해 주시는 이동환 원장님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뭐 100만 유튜버시니까 이 원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김 교수의 세 가지 구독자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 교수의 세 가지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번에 부자의 몸이라는 책을 쓴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항상 우리 교수님 말씀하시는 좀 더 능력을 레벨업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사실 이런 표현하는 게 좀 시건방진 거지만 제가 우리 자기개발 영역, 그러니까 기초근력을 키워가는 영역에서는 그동안 교육활동을 정말 적극적으로 해온 사람이라고 하면 네. 우리 건강한 웰니스를 지향하는 데서는 김 교수의 세 가지가 아니라 이동환의 세 가지처럼 아이고. 그동안 정말 의미를 부여하면서 활동을 해오신 거거든요. 유튜브가 지금 어느 정도죠, 구독자가? 지금 이제 108만 명 구독자 계십니다. 너무 부럽네요. 우리 38만인 저의 3배. 그렇군요. 한 5, 6년 되셨죠? 네, 한 6년 정도. 네. 됐습니다. 사실 유튜브를 의사가 시작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특별히 뜻한 바가 있으셨겠네요. 사실 저는 이제 의사로서 생활을 쭉 해왔지만 의사 음. 생활 한 반 이상은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교육을 또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요. 교육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유튜브의 장이 열렸을 때 정말 좋은 교육의 장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구나. 역시 교육에 네. 관심이셨네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교육을 가는 의사라는 타이틀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네. 너무 멋지셔요. 사실 교육을 오래 한 사람들은 다 느끼는데요. 장사하려고 교육하면 교육이 잘 안 됩니다. 사람들이 따르지도 않고. 그런데 교육하고 싶어서 미쳐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저는 사랑의 교육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우연히 몸에 체득하게 된 지식을 사랑으로 나누는 그런 활동을 유 원장님이 그동안 오랜 기간 해오셨고요. 그 결실로 오늘 우리가 소개하려고 하는 부자의 몸이라는 책을, 이것도 저는 결국은 지식을 전달하려고 하는 사랑의 산물이라고 보는데 내셨어요. 여러분들 한 권씩 사셔서 일독을 꼭 권하고요. 자, 선생님은 네. 언제 부자의 몸이 되셨어요? 옛날에 한 100kg 나가시고 그랬다는 얘기를 예. 제가 그거 들었는데. 다 알고 계시군요. 의사 생활을 한 33년 정도, 34년 정도 됐는데요. 인턴부터 시작해서 네, 올해까지. 네, 네. 근데 앞에 한 15년, 16년 정도는 완전히 이제 부자의 몸이 아니라 정말 잘못된 상태로 살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20, 30대 젊은 시절이었는데 바쁘게 막 진료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제 개업도 했었었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아침부터 밤 9시까지 매일 진료하고 밤에 집에 들어가서 늦게 가서 또 맥주 한 잔 마시고 TV 보다 자고 이런 생활 하다 보니까 체중이 100kg까지 늘어나고 그리고 매일매일 피곤하고 아침에 출근하기 너무 싫고 의욕이 떨어지고 매너리즘에 네. 빠지면서 내가 의사가라는 꿈을 이뤘는데 네. 이게 행복한 게 맞는 건가?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때 정말 피곤한 시절을 보내다가 갑자기 이제 저희 인생에 새로운 저희 레벨업을 시켜준 계기가 하나 온 것이 새로운 공부를 하게 된 거죠. 네, 그게 바로 네. 이제 기능의학이라는 네, 학문입니다. 한국에는 생소한 의학 분야입니다만. 네, 그 당시에는요. 지금은 이제 많이 알려졌고요. 네. 지금은 벌써 10여 년 됐기 때문에. 그래서 기능의학을 통해서 세포 기능을 이제 정상화시키는 질병이 아닌 네, 그런 환자들을 이제 만나기 시작하면서 기능의학 연구회가 만들어지고 우리나라에서 기능의학 1세대를 공부 시작하면서 그래서 제일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현대의학으로는 환자가 아닌데 기능의학으로 보니까 중환자더라. 제 자신. 선생님 스스로가. 네. 네. 그래서 이제 제 세포 기능을 바꾸는 훈련들을 하면서 이제 에너지가 달라지기 시작했죠. 네. 일단 구독자 여러분, 뭔가 의사님이 나오셔서 얘기를 하셨는데 무슨 약을 먹으라든지 뭐 포를 잘 먹으면 뭐가 좋아지고 이런 얘기가 일단 아니고 뭔가 하여튼 흥미는 끄는데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여기까지 오셨을 거예요. 제가 우리가 궁금한 거 2가지만 즉답을 좀 구해 보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자, 이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내가 뭘 하는지 모르겠어 이러면 심지어는 이렇게 성실한 원장님께서도 무기력증에 빠지죠. 네, 무기력증에 빠지죠.
네.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어요? 일단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은 내 몸과 마음이 일단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려야 됩니다. 네. 근데 몸은요, 네. 예, 병원에서 검사해가지고 뭐 병을 치료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네. 네. 예, 네. 내가 내 세포 기능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활동을 찾아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세포의 최적화. 네. 세포라는 게 뇌세포도 있고 간세포도 있고 온몸에 다 있잖아요. 네. 각각이 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네. 뇌세포의 역할, 간세포의 역할, 이런 세포들의 역할들이 아무리 질병이 없더라도 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병원 가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뭔가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고 집중이 안 되고 해독이 안 되니까 자꾸 피곤하고 이러한 자기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그게 쌓이면 이제 무기력증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근데 병원 가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네. 얘기하고 네. 그냥 뭐 스트레스성이다, 쉬어라 네. 이런 얘기밖에 안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걸 이제 집중적으로 세포 기능을 하나하나 진단하고 치료하는 이야기 이제 기능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기능 이야기를 저를 이제 이렇게 보면서 저의 그 엄청나게 세포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하고 그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집어나가기 위해서 이제 생활 습관을 바꾸는 훈련들을 네. 네. 해나가는 거고요. 네. 근데 세포 기능이 떨어지는 원인 중에 뭐 음식도 있고 수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역시 또 마인드가 문제가 됩니다. 아, 역시 이제 마음으로 가네요. 네,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몸의 변화가 생기거든요.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몸의 활성산소의 증가,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몸의 그 호르몬의 불균형, 이런 것들이 결국 또 세포 기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결국 마인드 쪽을 관리하지 않으면 세포 기능도 관리가 잘 안 되더라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인드 바디 메디슨으로 심신의학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균형심리학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제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딱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이것만은 무기력하고 힘든 거는 질병의 영역이 아니라면 그것은 일단 내 몸과 마음을 되돌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척도다. 네. 예,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하죠. 그러면 들여다보고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네. 그래도 비교적 공통되는 한 가지 실천 사항을 드신다면 뭘까요? 첫 번째는요, 수면입니다. 역시 수면이네요. 네. 수면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굉장히 강력한 하나의 그 파트인데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보통 7시간 정도 자는 게 가장 건강하다고 7시간, 8시간 정도. 그러면 한 3분의 1입니다, 인생에. 24시간 중에서 3분의 1을 잠을 자는데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내 나머지 16시간을 좌우하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면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또 그 수면이 뇌하고의 역할하고 아주 밀접한 연결이 돼요.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뭐 자기개발서에서 많이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파민 이야기가 많이 네. 나와요. 네. 결국 도파민도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은 잘못 흘러가요. 음. 도파민 분비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도파민 리셉터의 센시티비티가 떨어집니다. 예,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도파민을 활성화시켜서 내가 낮에 16시간 동안 활발하게 열심히 뭔가를 레벨업 시키려면 8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수면의 질을 포함해서 수면 그 자체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질이 중요하고 네. 그리고 시간도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뇌하고 관련돼 있는 마인드하고도 관련돼 있습니다.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우울증이 훨씬 잘 생기고요. 불안 척도가 훨씬 더 올라갑니다. 네. 예,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잠자는 동안에 우리 뇌 속에서 부정적 감정을 처리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아, 네. 예. 네.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만성 피로 스트레스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몸과 마음 연결되어 있는 분야가 이제 수면과 연결돼 있다. 이 부분을 잘 관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네. 이것이 결국 뇌로도 가고 몸으로도 영향을 미치죠. 한 가지 우리가 또 무지하게 잘 안 되고 궁금해하는 거 야식인데요. 야식. 밤에 잠이 잘 안 올 것 같아. 그러면 야식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람들이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아 나는 그래도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야식을 하는 거야. 몸무게는 계속 늘어나고 세포는 망가져가고 사실 몸 전체가 말하자면 랏 상태, 이 썩어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이 원장님께서 이 야식과 관련해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실은 야식을 즐겨 먹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세포 기능을 공부하는 기능의학을 네. 공부하고 또 기능의학으로 진료를 하면서 제가 또 가장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야식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그 다음부터 야식을 안 먹게 됐는데 네. 하루 중에서 공복 시간이 12시간을 유지하는 시간이 없다면 우리의 세포 안의 찌꺼기들은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공복 시간이 중요한 거군요. 공복 시간이 12시간. 네. 그러니까 야식을 먹게 되면 12시간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네. 물론 이제 늦게 먹고 아침을 굶으면은 도움은 됐죠. 하지만 그래도 아침을 정상적으로 먹는다고 봤을 때 야식을 먹게 되면 12시간 공복을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세포 안에서는 우리가 항상 음식물이 들어오고 에너지 대사를 위해서 계속해서 공장이 돌아가는데 그래서 이 12시간 동안의 금식이 의미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하루 종일 이제 새끼를 먹잖아요. 네. 먹으면 그것이 세포 안에서 에너지로 바뀌는 네. 과정을 겪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세포 안에 에너지 공장이 쉴 새 없이 이제 돌아간단 말이에요. 네. 돌아가면서 계속 찌꺼기가 몸에 쌓입니다. 아무래도 공장에 돌다 네. 보니까 그 찌꺼기들이 세포 안에 있는데 그게 언제 청소가 되느냐? 공복 시간에 청소가 돼요. 이 공복을 오래 가질수록 청소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오토페이지라고 얘기합니다. 오토파지라고도 얘기하고 오토페이지. 네. 예, 그래서 포식이라는 네. 얘기를 쓰거든요. 네. 그래서 네. 공복 시간을 길게 가져갈수록 훨씬 더 그런 찌꺼기들을 빨리빨리 없애기 때문에 세포 기능이 나빠지는 걸 막아준다라는 거죠. 일단 맑아지겠네요. 그렇죠. 네. 항노화의 아주 첫 번째 기본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또 저녁을 먹고 야식을 먹고 잠자기까지 시간이 최소한 4시간 정도 유지시키는 것이 이제 숙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잠을 제 시간에 자려면 야식을 안 먹는 게 맞는 거죠. 사실 지금 인문학적으로 얘기하면 네. 다 비우는 거예요. 네. 우리가 깨어 있는 게 채우는 과정이라면 잠을 자는 게 비우는 과정으로 그냥 인문학적으로는 큰 틀에서 이해를 하거든요. 네. 공복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세포를 맑게 비워주는 것이다. 이 말씀은 확 와닿네요. 원장님의 특성이 있으셔서요. 제가 좀 전문적인 용어인데 뭐 6단계 뭐 이런 걸 쓰시고 또 마인드도 중시하시고 또 바디도 중시하시고 또 어떤 무의식의 영역들 이런 거 다 중시하시는 뭔가의 조어 같은 걸 또 개발하셔가지고 그동안 보급을 하셨는데 그 설명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이 책을 쓰기 전에 사실은 제가 MBS라는 네. 단어를 네. 쓰고 있습니다. 이제 MBS 최적화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MBS가 이제 마인드와 멘탈의 약자고요. 네. 그다음에 B가 바디와 브레인. 그다음에 S가 이제 서브컨셔스 마인드라 그래서 잠재 의식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것을 깨닫게 된 이유가 오랫동안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저는 앞부분은 물론 현대의학으로 처방하는 의사였지만 한 19년 전에 기능의학에 입문하면서 기능의학, 심신의학, 뭐 뇌과학 이런 쪽들을 공부하면서 이제 만성피로 스트레스 전문 클리닉을 네. 네. 열어서 16년 동안 진료를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느낀 게 뭐냐면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처음에 이제 기능의학적인 건 현대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세포 기능을 찾아서 영양소 치료도 하고 뭐 수면도 잘 하게 하고 음식 습관도 바꾸게 하고 그러면 좋아지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에너지가 올라오고. 근데 이걸 방해하는 요소가 정신적 문제라서 또 이쪽을 또 관리하다 보면 스트레스 관리도 잘 되는 것 같고 세포 기능 관리도 잘 되는 것 같은데도 해결 안 되는 분들이 또 생겨요. 그분들의 문제가 뭔지를 좀 고민하다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의식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의식이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닌 잠재 의식 속에 갇혀져 있는 나의 의식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이 무의식, 잠재 의식이 결국은 그 사람의 에너지를 좌우하는구나.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네. 이제 그쪽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설기문 박사님이라고 네. 이제 우리나라 최면의 대가이신 분이고요. 네. 예, 이제 네. 그분을 찾아가서 한 2년 정도를 공부를 좀 하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걸 깨닫게 됩니다.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것이 자기의 목표라든가 꼭 병을 낫고 싶은 이것과 일치하지 않으면 잘 안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게 근데 이미 사실 의학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의학에서도 우리가 옛날에 교과서에 나온 얘기지만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이상하게 꼭 치료가 돼야 되는 환자가 치료가 안 된다.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세컨더리 게인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2차적 이득이라고 네. 의학 교과서에 나온 내용인데요. 그게 그 환자의 무의식 속에서 치료를 거부하고 있는 무의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관여하지 않으면 의학적으로 치료가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미. 그 영역이 제가 이제 이 만성피로 스트레스 환자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뼈저리게 느끼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진짜 이 환자가 좋은 에너지로 평생 살아가기가 힘들겠구나. 네. 이제 그걸 알게 됐죠. 그래서 무의식을 관리하는, 잠재의식을 관리하는 여러 가지 또 그리고 툴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뉴로 링기스틱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NLP라고 하는 심리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런 걸 통해 자기 무의식을 자꾸 바꾸려는 훈련. 그다음에 무의식 속에 어떤 상처가 있거나 가로막는 것들을 좀 제거하는 훈련.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게 되고 적용하게 되죠, 환자분들한테. 네. 그 과정이 저한테도 굉장히 힘들었던 과정이지만 또 지금 생각해보면 저의 잠재의식을 좀 깨닫는 데 큰 도움이 됐던 또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거기까지 깊이 안 가도 환자를 진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기능의학과 스트레스 관리 정도만 해도 환자들이 잘 치료가 되고 했었는데 사실 거기까지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게 2007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때 만성피로 클리닉이라는 게 처음 생기고 제가 환자들을 이제 막 보고 환자분들이 오셔서 병원 가서 이상이 없는데도 막 치료가 되니까 좋아지니까 이제 여기저기 인터넷에 글도 올리시고 후기도 남겨주셨는데 그걸 보시고 SBS 건강 스페셜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저한테 연락이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방송을 처음 하게 됐는데 그때 거기서
1시간 정도 녹화를 하고 30분짜리 축약을 해서 기능의학 설명을 하고 만성피로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이상이 없는데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에너지가 떨어질 수 있다. 이걸 치료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매체가 거의 없을 때잖아요. SBS, MBC, KBS. 그 방송 때문에 저희 병원의 환자가 이제 6개월 예약이 잡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그 전까지 왔던 그냥 아름아름 왔던 환자들은 제가 했던 기능의학과 심신의학 가지고 수면 잘 이끌어주고 음식 잘 관리해주고 또 영양소 또 필요하면 뭐 주사 영양제 주사도 놔도 이러면서 하면 잘 관리가 됐는데 그때부터 오는 환자들은 이제 똑같은데도 치료가 안 되는 환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환자들이 어디서 오냐면 전국에서 오시는데 나는 안 해본 게 없다. 이것 때문에 전국에 있는 대학병원 다 가봤고 내 이 증상 때문에 굿도 해봤고 안 해본 게 없다. 이런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전국에서. 근데 그런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아니 보통 사람 같으면 6개월 예약이 차면 돈방석에 앉았으니까 의사로서 너무 좋다 이렇게 희희낙낙하실 텐데 선생님 거기서 이제 고민에 빠지셨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진료가요 가성비가 좋은 진료는 아닙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한 명 한 명 오래 상담해야 되고, 예, 그리고 무슨 뭐 성형이나 이런 것처럼 막 비용이 네, 막 네, 그렇게 네, 받을 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도 뭐 의사들이 하는 진료처럼 못 먹고 살 정도는 전혀 아니지만 네, 네. 하지만 그래도 가성비가 아주 좋은 진료는 아니거든요. 본래의 의사들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환자들이 왔는데 이게 정말 돈도 중요하지만 그에게 뭔가를 고쳐줘야 된다는 이 부담감이 너무 아마 원장님을 굉장히 힘들게 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거꾸로 그 과정에서 원장님은 아주 중요한 잠재의식의 네네. 세계라는 걸 발견하시고 그 영역에 대한 치료를 이제 시작을 하시는 그런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잘 정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이제 그 전까지는 그냥 그래도 뭐 만성피로라는 새로운 분야의 클리닉을 만들어서 네. 이제 아름아름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다가 이제 그 방송 이후로 환자분들이 전국에서 오시는데 이때부터는 치료가 안 되니까 아 내가 모르는 게 또 있구나. 결국 알게 된 게 바로 뭐냐면 아 잠재의식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이 일치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일치가 안 되면 이 현재의식 생각하는 게 자기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심리적 역전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심리학에서 심리적 역전. 심리적 역전 상태를 우리는 항상 겪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죠. 근데 이것이 질병 치료뿐만이 아니라 레벨업, 뭐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 자기개발 과정에서도 이게 똑같이 관여한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결국 제가 MBS 최적화가 제가 뭐 책에서는 6단계로 나눴는데 한 단계 한 단계가 다 처음에는 몸에 대한 거, 그다음에 마음에 대한 거, 멘탈에 대한 거, 그다음에 아직 잠재의식의 5단계까지 있고요. 마지막이 이제 이것을 다 실천할 수 있는 액션 플랜 이렇게 해서 6단계를 만들었고요. 오랫동안 진료하면서 계속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사실 재작년부터 정리를 좀 다 해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사실은 10시간짜리를.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클래스유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제 이미 런칭이 좀 돼 있고요. 책을 내야 되겠다는 생각한 게 이제 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나니까 아, 책으로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아, 그래서 그 다음에 책 작업을 시작해서 이번에 이제 책이 나온 겁니다. 지금 그 6단계는 책을 이제 부자들의 몸이라고 하셨는데 그때 부자라는 거는 굉장히 다의적인 의미라는 게 지금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우리가 확 느낌이 오네요. 부자들의 몸은 보통 사람들의 몸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때 부자는 누구고 부자의 몸은 어떤 것인지 그 얘기도 조금 부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질문 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부자라는 개념 자체가 돈의 액수를 가지고 부자를 나누기가 어렵잖아요. 뭐 그래도 중요하죠. 네, 물론 중요합니다. 물론 일단은 기본적으로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게 이제 부자인데 그렇다 해서 뭐 이게 뭐 진짜 얼마가 있어야 부자인지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이제 진짜 여기서 얘기하는 부자는 일단은 자기 몸의 에너지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활기찬 나의 세포 기능을 유지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건강 부자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레벨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적으로도 좋은 이제 마음적으로도 부자여야 되고, 근데 관계가 좋아야 되는 관계 부자. 그런 상황이 되면 당연히 내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실천력이 생기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목표를 이뤄나가면서 삶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내 삶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러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저는 진짜 부자라고 정의를 내린 거죠. 진짜 부자들의 몸은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할 수 있는 몸인데, 그런 몸이 어떤 몸이냐? 힘이 빠져 있는 몸입니다. 무슨 얘기냐? 역으로. 네. 마음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힘이 쫙 빠져 있고요. 예. 몸도 근육이 긴장이 쫙 풀려 있고요. 정신적으로도 이 의식적으로도 굉장히 유연한 그런 상태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진짜 부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자분들을 보면서 이제 부럽기도 합니다. 네. 어떻게 저런 걸 다 네. 이미 갖추셨을까? 네. 근데 사실은 마음적으로 몸이 항상 긴장돼 있고 심리적으로 여유가 없고 의식적으로도 항상 뭔가 초조하면서 돈을 벌어나가면서 물론 조금의 성공은 이룰 수 있지만 진짜 부자가 되려면 더 큰 성공을 하려면 힘이 빠질 수 있어야 된다. 네. 예,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결론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그 우리 시청자분들이 살짝 오해하실까봐 네네네. 이 6단계를 해서 네. 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셔야 힘도 빠지고 힘을 뺐을 때가 사실은 부자의 삶을 살고 성취도 더 높아지고 하는 것인데 아예 한 1단계 하고 몸에 힘 빼버리고 이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운동하면 너무너무나 쉽게 알죠. 네, 맞아요. 모든 운동이 힘을 뺐다가 포인트에서 힘을 빡 줄 수 있는 요거를 깨닫지 않으면 운동이 안 되는 거.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목적과 의지만 너무 강해가지고서는 공부해야지 이러면 이제 공부를 못 하잖아요. 몸에 힘이 쭉 빠지고 편안한 상태가 된 몰입에 도달했을 때만 우리가 공부를 잘할 수 있고 일 다 마찬가지. 맞습니다. 사실은 원장님이 어찌 보면 우리 칙센미아이가 얘기하는 플로우로서의 몰입이라든지 이제 이런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진행하면서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6단계 얘를 하나씩 해서 얘가 습관처럼 네. 몸에 착 붙고 그러면 이제 힘도 빼야지. 그리고 이제 육체와 의식, 뭐 정신과 그리고 우리의 무의식이나 잠재의식까지도 최적화된 상태에서 효율 높은 그러면서도 풍요롭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총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이런 말씀이세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래서 실천에 대한 얘기도 조금 몇 가지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천 팁이 굉장히 가득하게 많이 나오는데요. 네.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내가 에너지가 떨어지고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다. 왜 불안할까를 생각해 보면 약간 의학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의학적으로 들어보면 뇌 호르몬의 작용입니다. 또는 몸의 호르몬의 작용이에요. 네. 스트레스가 있으면 이제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네. 콜티졸이 나오면 사람이 약간 긴장되고 네. 불안감을 느낍니다. 근데 반대로 자신감 호르몬이 있습니다. 물론 도파민도 있지만 다른 게 있습니다. 바로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입니다. 남성 호르몬이 신기하게 남성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심리적 영향을 주는데요. 이 심리적 영향이 바로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성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성도 남성 호르몬이 좀 더 나오는 사람들이 더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테스토스테론을 심신의학적으로 올려서 자신감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이분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예, 이게 바로 뭐냐면 자세입니다. 너무 재밌는 연구가 있었는데요. 자신감 있는 자세를 취하게 만듭니다. 딱 일어나서 양발을 딱 벌리고 정면을 바라보고 활짝 웃으면서 허리에다가 어깨를 딱 펴고서 딱 잡고서 2분 정도 기다렸을 때 테스토스테론 레벨이 한 19%까지 올라가더라. 여러분들 이 얘기 듣고 바로 해보세요. 네. 이거. 네. 이거 언제 하시면 좋으냐면 뭔가 좀 불안할 때 발표하기 전이라든가 좀 약간 긴장될 때 있잖아요. 이럴 때 딱 혼자서 한번 딱 2분만 해보세요.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코티졸 레벨은 불안감이 확 떨어지는 거죠.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몸과 마음의 연결성, 이제 심신의학에서 마인드 바디 커넥션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런 게 관련된 연구 자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제가 1단계, MBS에서 1단계가 바로 몸과 마음의 정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현대 철학으로 넘어올 때 네. 무지하게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시겠습니다. 멜로뽕띠라는 기존에는 다 마인드, 정신, 스피리추얼, 뭐 영혼 이런 걸 다뤘거든요. 그다음 멜로뽕띠가 개를 조절하고 네. 개와 긴밀한 연결을 갖고 있는 게 몸이니까 데카르트처럼 자꾸 정신 얘기하지 말고 내 얘기 좀 들어 하고 몸의 철학이라는 걸 내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현대 철학을 확 여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데 사실 오늘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은 결국은 몸의 건강성과 정신의 건강성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염두에 둔 실천 방법을 이 책에 담으신 건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책이 긴 서사라서
아이고 이 원장님도 너무 정말 사랑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책을 쓰셨는데 네. 그 안에 숙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숙제 다를 내가 어떻게 풀어? 네. 이제 이런 문제가 모든 좋은 책일수록 그런 근본의 문제를 갖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원장님 그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따라할 수 있도록 네. 또 열심히 또 가르치시고 또 프로그램 만들어서 지금 운영도 하시고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많은 과제들을 어떻게 하면 한꺼번에 다는 안 되겠지만 네. 단계적으로 익혀서 우리를 조금씩 좋게 만들어 갈지에 대한 뭐 결론 겸 네. 여러분들께 좀 가르침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조금 네.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알람이 울립니다. 보통 스마트폰이시잖아요. 딱 들고 알람을 끄십니다. 그 다음에 뭘 하시나요? 바로 SNS를 들어가죠. 그리고서 짧은 동영상을 봅니다. 하나를. 근데 그게 한 번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올리면서 10분, 20분, 30분을 동영상을 봅니다. 심지어는 침대에서. 침대에 누워서. 저는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말아라. 아, 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우리가 도파민의 균형이 중요하거든요. 사실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내 목표를 달성해서 나를 레벨업 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들에 대한 그쪽 의욕이 나와야 되는데 이쪽 도파민이 쓰여지는 게 아니라 자꾸 SNS를 보고 싶은 도파민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침 눈 뜨자마자 그 도파민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럼 그날 하루는 내가 이쪽으로 세팅이 됩니다. 그럼 자꾸 낮에도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자꾸 딴 걸 보고 싶고 아침에 세팅이죠. 아침에 세팅이죠. 네. 예, 그래서 아침에 세팅을 내 세팅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제 거기서 이제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제가 아는 정말 진짜 부자들은 이런 걸 많이 하죠. 아마 교수님도 하고 계실 겁니다. 내일 할 일을 보통 저녁 때 기록하잖아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걸 먼저 봅니다. 아침 식사 전에 대부분 하시더라고요. 식사 전에. 예. 뭐 연상으로 쭉 상상도 상상도 하고 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뭘 해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뭉뚱그리는 것이 아니라 세부 목표를 세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오전까지는 이걸 끝내고 오후에 이걸 끝내고 그걸 좀 더 나눠서 오전에 10시까지 이걸 오늘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누구랑 미팅을 하고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서 딱 짜게 되죠. 기록하는 분도 있고요. 이런 작업이 나의 그 세부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만약에 내가 결정을 했는데 10시까지 이걸 했어요. 그때마다 와우. 아주 좋은 도파민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 목표를 자꾸 쪼개서 하나씩 실천할 때마다 나의 뇌 호르몬은 좋아지고 있고 나는 점점 목표로 가는 의욕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를 잘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호르몬 얘기만 하셨지만 네. 그 행위를 해서 자기가 현실에서 느끼는 것이 몸으로 느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몸이 다시 긍정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다시 스피리추얼한 부분도 다시 또 맑아지고 힘이 생기고 의지가 생기고 이게 이제 연결이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오늘 너무너무나 감동먹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일상을 보낼 때 가장 효율적으로 자기를 잘 활용하고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한 키를 오늘 주신 거예요. 네, 디테일은 책 보시고요. 그 다음에 원장님 유튜브 뭐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100만 유튜버시지만 유튜브 보시면서 자꾸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더 많은 정보 얻으시고 하면서 우리 모두 건강한 삶을 좀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저희가 다양한 형태로 자주 모시고요. 김 교수의 세 가지를 토대로 한 아이캔 유니버스 네트워크에서도 정말 원장님 같은 가르침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다양하게 앞으로 네. 많은 도움 부탁드리면서 네 오늘 출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들에게 인사하면서 끝내겠습니다. 네. 부자의 몸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추상적이긴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하나하나 명확하게 나오는 내용들이 많고요. 여러분들 모두 다 2025년 부자의 몸을 꼭 이루시고 진짜 풍요로운 삶 되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